자, 이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요즘은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부르죠. 빅데이터 시대에서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이렇게 부품 번호, 뭐 가격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딱딱딱딱 기업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골라가지고 저장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빅데이터 시대라 그러잖아요. 빅데이터 시대에는 정보들이 다양합니다. 어떤 정보들이 다양하냐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정형화된 데이터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홈페이지 보면은 그냥 쭉 나열돼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카톡 서로 주고받잖아요. 또는 소셜 네트워크, SNS, 페이스북 또 많이 쓰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 내가 정보 막 올려놓죠. 근데 그런 정보들이 이렇게 저장돼 있어요? 이렇게 안 돼 있죠. 그냥 막 문서처럼 나열돼 있어요. 문서처럼. 자, 그러면 그거를 요즘은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그거를 분석합니다. 그런데 과거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로 저장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요즘 나오는 데이터베이스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따로 형태를 만들어서 씁니다. 요즘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NoSQL이라고 부릅니다. NoSQL인데 뭐냐면 Not Only SQL. SQL이라는 용어는 조금 헷갈리죠? SQL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쓰는 언어를 SQL 언어라고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조금 나중에 배울 거예요. SQL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래서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하는 언어를 SQL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쓰는 언어가 SQL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와는 반대 개념으로, 그거와는 이제 반대의 의미로 비관계형을 NoSQL 이렇게 쓰는데 NoSQL이 아니고 SQL 플러스 다양한 걸 쓴다는 의미에서 Not Only SQL의 의미예요. 그래서 보다 유용한 데이터 모델이라고 돼 있는데 하드웨어에 걸쳐서 뭐 규모 이렇게 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뭐 글자로만 봐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제가 설명을 좀 해놨는데 기본은 뭐냐? 과거에 정형화된 기업에서 썼던 과거 몇십 년 전부터 계속 기업의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해 놓은 이런 정형화된 데이터들을 분석할 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놓고 썼는데 지금 와서는 요즘 들어와서는 그런 데이터가 아니고 웹, 소셜미디어, 그래픽, 그 다음에 이미지 이런 다양한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예요. 요즘 시대는. 그게 빅데이터 시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빅데이터 시대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저장될 수가 없어요. 이런 형식으로. 그러면 다른 형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그거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전통적으로 분석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런 데이터들을, 이런 정형화된 데이터들을 분석할 때 썼던 게 통계 패키지 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데이터 마이닝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얘를 분석했어요. 했는데 요즘 들어와서 이런 다양한 텍스트 그 다음에 이런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도 여기에 맞춰서 다른 형식으로 저장이 돼야 되고요. 거기서부터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의 분석 방법이 필요한데 텍스트 마이닝, 소셜 네트워크 분석, 뭐 이런,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딥러닝 이런 개념으로 분석 방법이 나오면서 같이 연동이 돼서 쓰고 있어요. 그럴 때 여기다가 저장을 해놓고 쓰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자, 그럼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고요. 그 이외에 뭐가 또 나오냐면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어요. 클라우드라는 개념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빌려서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마존 데이터베이스라든가 MS사에서 만든 애저라든가 이런 거를 빌려서 임대해서 쓰는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쓰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무슨 말이냐?
not only SQL. 아까 전에 우리가 썼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데이터들이, 정형화된 데이터들이 딱딱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쓰는 건 뭐냐면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은행에서 돈을 찾는데 갑자기 중간에 에러가 나면은 내가 만약에 돈을 찾았었는데 돈이 안 나왔어. 5만 원 찾았었는데 중간에 에러가 났어. 근데 다음에 딱 들어가서 봤더니 5만 원이 찾아간 걸로 돼 있어. 나는 돈을 못 받았는데 에러가 나서.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난리 나겠죠? 그죠? 왜냐면 나는 돈을 못 받았는데 컴퓨터는 돈을 줬다라고 처리가 돼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운영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 주로 은행이나 이런 데에는 그런 거를 우리가 트랜잭션이라고 그래요. 트랜잭션. 이런 트랜잭션이 일어나면은 완전히 그게 끝날 때까지 에러가 중간에 안 나는 거를 다 체크업을 해요. 그런 정도로, 왜냐하면 돈이잖아요. 돈이기 때문에 이거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사용할 때는 이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꼭 필요합니다. 정형화된 데이터를 관리해서.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ACID라 그래요. ACID. 원자성, 일관성, 독립성, 지속성. 이런 게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돼야 돼요. 특히 입출금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라면. 당연히 돈이 들어갔다 나왔는데 안 나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돈을 찾는데 한 1시간 뒤에 출금이 돼.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이런 ACID 이런 것들을, 일관성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할까라는 의미에서 이런 거로부터 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더라도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NoSQL 형식입니다. 얘의 장점은 뭐냐면 확장성이에요. 다양한 정보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데이터들이 이렇게 정형화돼야 돼요. 당연히 돈 얼마 저장돼 있어. 내가 지금 현재 뭐 1,000원 있어, 1,500원 있어. 이런 식으로 딱딱 모든 데이터들이 정형화된 이런 값으로 다 관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여기 보는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굳이 이런 필요 없고, 여러분들 홈페이지 거 분석하려고 그래요. 또는 카톡 분석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동안에 뭐 한 달이면 한 달 동안에 묶어놨던 데이터를 쭉 끌어 모아서 그냥 돌리면 되죠. 필요한 시점에서.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실시간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을 경우에 쓰는 게 이 관점입니다. 이 관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처럼 키필드 해서 주키, 프라이머리 키 해가면서 이렇게 릴레이션십 맺어가면서 거기에 트랜잭션이 들어가고 이렇게 복잡하게 굳이 운영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그렇게 운영을 할 때 필요한 데이터베이스고, 그렇지 않은 요즘 같은 세대에 이런 것들을 아까 전에 이런 것들을 저장하고 관리할 때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으니까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한번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해 보자. 일일이 이렇게 나누지 말고 이렇게 쪼개지 말고 그냥 문서처럼 이렇게 관리하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나오는 게 이겁니다.